오늘의 주제가 사실 저희가 웨딩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런 걸 조금 떠나서 진정성 있는 편이고 진짜 고객님들이 좀 뭔가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얼리 10년 차를 하면서 저희 그 0301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명품 반지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그냥 제 객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얼마 전에도 명품 매장 싹 돌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결국 만족하시는 디자인을 구매하시고 커스텀을 한 고객님도 계세요. 자주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명품 웨딩링을 추천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단점입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명품 웨딩링 구매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일단 단점은 제 생각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생각보다 착용감이 불편합니다. 반지가 두께감이 있으면 되게 두꺼워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막상 착용하면 굉장히 착용감이 불편해요. 그래서 며칠 못 끼고 이거를 착용을 못 하시고 벗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지 착용감은 좀 2가지가 존재해요. 일단 반지가 이렇게 들어갈 때 부드러운 착용감이 있고, 들어가서 이 주먹 쥐고 할 때 이 반지의 그립감이 있는데, 보통 이 반지 두께가 두꺼우면, 이 반지의 측면 살이 두꺼우면 굉장히 조금 두 번째 착용감이 불편합니다. 끼고 있을 때 착용감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느낌과 그 다음에 착용을 하고 있을 때 매일 껴야 되기 때문에 그 착용감도 같이 고려를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서 샘플 그리고 신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제작을 하고 이거를 사이즈를 규격화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사이즈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드링 사이즈 잘 맞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안 맞으시는 분들은 막 가드링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 이런 디자이너 샵이나 웨딩샵에서 구매를 하면 반지 사이즈는 0.5단위까지도 맞출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0.5 당연히 가능하고, 예를 들면 14호에서 14.5, 15 이렇게도 가능하고, 0.5뿐만 아니라 0.3, 0.2의 어떤 디테일까지도 세공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당연한 거지만 명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가격은 좀 많이 비쌉니다. 왜냐면 같은 GI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더라도 명품에서 판매하는 건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5배에서 6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요즘 디올 가방도 뭐 원가 문제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기준이 많이 비싸고, 아무래도 백화점 수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수수료 베이스 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가 붙게 되면 가격이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변형 제작이 어렵고 AS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제 명품을 많이 구매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명품 AS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이런 개인 샵이나 저희 같은 이제 개인 공방 샵보다는 AS 속도면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처리 과정에서 이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연수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분들도 사실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 제작이 어려운 거는 기존 디자인에서 이미 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으로만 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어렵고, 일반 개인 공방 같은 데서는 어떤 틀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막상 착용하면 너무 심플해서 뭐지? 약간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은 뭐 디자인 브랜드마다 디자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건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게 너무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반지를 몇 개 안 되는 디자인을 다 같이 착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내가 아는 사람과 커플 반지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품 구매 시의 장점도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이 업종에 좀 있고 알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알다 보니까 왠지 가격적인 측면이나 그런 가치로 느껴지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명품 소비를 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반지보다는 괜히 뭐, 신발이나 가방 이런 거는 저도 옷 이런 거는 구매하는데 반지는 제가 이 업을 해서 그런지 왠지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국에는 가치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점은 일단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이 이 웨딩링을 알아봐 주는 것, 그래서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알아봐주기 위해서 사실 착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명품 반지가 이뻐서 착용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은 근데 명품 반지를 알아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착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명품 반지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단점이 조금 더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명품 반지를 구매하시고 구매하려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다시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맞다고 공감이 되면 다시 한번 명품 주얼리 구매의 장점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고퀄리티의 좋은 가격대에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베네핏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유통 과정에서 반지 가격이 많이 사실 비싸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 금 원자재 값도 높고 원자재 값이 높고 판매가가 높다 보니까 유통 수수료가 조금만 붙어도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공방상공일도 백화점에 입점 제안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좀 거절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왜냐면 사실 입점을 하면 브랜드 가치도 오르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수수료가 대략 30%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0만원에 판매하는 걸 300만원에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객님들한테 결국에는 그거를 부담을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00만원이라는 가치에 대한 부담을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님 좀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해서 최종적으로는 입점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 이제 유명한 웨딩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제휴를 할 때 월 몇백씩 이렇게 월세처럼 제휴 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것 또한 결국 고객님들에 대한 반지 가격, 웨딩링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이어지죠. 마찬가지로 청담도 이제 플래너를 보통 끼기 때문에 플래너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플래너 수수료라는 게 있어서 뭐 20%에서 30% 정도의 마진에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사은품을 많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은품의 가치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그 비용을 판매가에 다 녹여서 사실 판매자들이 뭐 손해보면서 장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판매가에 결국 그 제품들의 가격을 다 녹여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사은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명품 웨딩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참고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